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먼저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뭐 끓는 점 차이나 용해도 차이나 그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를 설명할 건데 일단 밀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두 가지 종류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하나는 고체 혼합물의 분리랑 하나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 근데 이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용매 제가 액체요. 액체를 이용하는데 이때 이 액체의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를 서술형으로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은 고체 혼합물,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녹이지 않으면서 두 성분, 그러니까 고체 혼합물을 얘기하겠죠. 그들의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는 액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요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시험에 나올 텐데 첫 번째 사금 채취 볼게요. 사금이라는 거는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금이거든요. 그러면 사금이 모래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이용하면 사금만 저런 쟁반 같은 데 남고 모래는 떠밀려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벽시 고르기. 우리가 이제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벽시를 알찬 벽시를 뿌려야지만 싹이 트겠죠. 여기 보시면 쭉정이라고 있는데 이 쭉정이는 속이 빈 벽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쭉정이와 좋은 벽시의 중간 밀도가 되게끔 소금물을 타면 쭉정이는 위로 뜨고 떴네요. 즉 뭐가 작다? 그렇죠. 밀도가 작다. 그 다음에 좋은 벽시는 아래로 가라앉았죠. 즉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벽시가 쭉정이보다 밀도가 어떻다? 크다. 그 다음에 신선한 달걀 고르기. 우리가 보통 달걀은 겉모습만 봤을 때 신선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갖다가 이들의 중간 밀도의 소금물을 농도를 맞춘 다음에 가만히 두면은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죠. 가라앉는다는 거는 그렇죠. 밀도가 크다. 근데 왜 오래된 달걀은 위로 뜨냐면 부패가 일어나서 안에 기체가 차요. 그러니까 가스가 찬다고 해야 되겠죠. 부패가 일어나서 그래서 밀도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 이렇게 잘게 부순 쓰레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석에 붙는 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으로 분리를 하고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내려오던 재활용 그 쓰레기가 이 틈이 있죠. 지금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지점과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음새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때 밀도가 큰 유리는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틈으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가벼운 플라스틱은 그대로 이어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의 분리거든요. 이 외에도 얘가 몇 개 더 있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는 키질, 여러분이 이제 아마 세대가 너무 어려서 키질이라는 걸 모를 텐데 왜 아이들 어렸을 때 오줌을 싸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머리 위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머리 위에 씌워서 이렇게 소금 얻어오라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키라는 거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건데 그 곡물이라는 거는 뭐 벽시가 될 수도 있고 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곡물에 돌이 섞여 있을 때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무거운 돌은 밀도가 크다는 거죠. 밀도가 큰 돌은 이렇게 안쪽에 모여들 것이고 그 다음에 곡물은 밀도가 작아서 이제 바람을 일으키면 곡물은 이렇게 밀도가 작아서 키의 끝부분에 그 다음에 쭉정이는 밀도가 너무 작아서 바람을 일으키면 다 쭉정이는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조심스럽게 곡물만 따라내고 그 다음에 돌은 버리는 거죠. 다음에 이제 혈액의 원심분리인데요. 혈액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4단원 순환에서 배우셨을 텐데 이런 시험관에다가 혈액을 집어넣고 가만히 두어도 되고요. 아니면 원심 분리기에 넣고서 이제 회전을 시키면은 밀도가 큰 거,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밀도가 큰 혈구는 세포 성분이죠. 혈구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고요. 검붉은색의 혈구 45%의 혈액에 그 다음에 위에 노란 액체가 뜨는데 이 노란 액체는 약 55%의 뭐다? 혈장이다. 그래서 혈장은 위에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가 혈장이고 아래가 혈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감으로 짱구죠. 짱구.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 게 뭐다? 밀도차다. 그 다음에 조리로, 조리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복조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긴 건 국자처럼 생겼는데 집으로 엮은 거거든요. 이렇게 얼기설기 구멍이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게 돼 있고, 이때 이제 쌀에 섞인 돌을 이제 분리할 때 그때 쓰는 거죠. 물 속에 돌과 쌀이 이렇게 다 섞여 있으면 물을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돌 가라앉히고요. 그 다음에 쌀 건져내고 겨는 이제 껍질이거든요. 이제 껍질도 다 분리시켜서 버리는 거죠. 따라내서.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과 모래.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러면 모래는, 밀도가 큰 모래는 가라앉고 스타이로폼 위로 뜰 것이고,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기름의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뜨는 거죠. 그 다음에 풍구라는 것도 여러분이 보신 적은 없을 텐데, 일단 쭉정이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바람 풍자. 그러면 쭉정이, 즉 껍질은 날아가고 알맹이는 남는 거죠. 이제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액체 혼합물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밀도차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은 반드시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고요. 밀도가 다른 액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서로 섞이는 액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로 섞이는 액체를 제가 예를 들어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은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물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끓여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끓여내는 거를 뒤에서 배울 건데, 이런 방법을 분별 중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앞에 분별이라는 문구가 붙은 게 많이 나올 텐데,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양이 적으면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위에 밀도가 작은 액체를 먼저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정도는 과감하게 뽑아내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가라앉은 거를 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거의 출제율이 90% 이상이 되는 것이 액체의 양이 많을 때 사용하는 분별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분별 깔때기는 반드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 깔때기 이용하는 거요. 이때 이제 분별 깔때기는 이 뚜껑을 열어 주어야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 부분이 콕이거든요. 콕을 열었을 때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고요. 이때 비커를 자세히 보시면 비커의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이런 식으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물하고 식용유가 섞여 있을 때는 밀도가 작은 식용유가 위에 뜨겠죠. 그 다음에 간장과 참기름도 마찬가지, 참기름이 위에 뜨겠죠. 무조건 밀도가 작은 물질이 위에 뜨겠죠. 그 다음에 물과 사이화탄소는 사이화탄소가 오히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이 뜰 것이고, 물과 석유는 위에 석유가 뜰 것이고, 물과 수은이 밀도가 굉장히 커요. 수은은 가라앉겠죠. 물하고 에테르입니다. 에테르가 섞여 있을 때는 밀도가 작은 에테르가 물 위에 뜨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가 일단 뭐 눈금 실린더라고 해도 좋고, 요런 거에다가 이 물질들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물보다 밀도가 큰 거는 사이화탄소랑 수은이요. 제가 이니셜 앞자만 쓸게요. 사이화탄소랑 수은이 물과 섞여 있으면 얘네는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잘 나오는 게 석유라든가 에테르라든가 아니면 뭐 기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없었죠. 벤젠 같은 거.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 할 때 기름때를 녹이는 벤젠, 이런 것들은 밀도가 작아서 물에 뜨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놓고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반드시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액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게, 물하고 뭐가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나오냐면 물하고 에탄올이나 메탄올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굉장히 잘 섞이기 때문에, 지금 에테르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얘네들은 잘 섞이기 때문에 끓는 점 차로 에탄올부터 차근차근 끓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